최재혜씨.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열이 뻗치네. 난 이런 감사원장 처음 보는데? 난 이런 감사원도 처음 봐요. 누가 대통령 지원하라 그랬어요? 아니, 지훈이 형님도 세금 많이 냅니다. 저도요?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내 벌이에, 얼마 되지도 않는 벌이에 세금 냅니다. 그 세금으로 당신들 월급 받잖아. 아닌가? 월급, 돈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을 쳐받았으면 세금 값을 하라고. 감사원장 월급 얼마예요? 한두 푼 합니까? 근데 누가 대통령 방구 냄새 맡고 향기롭다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려고 감사원장 된 거야?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 뭐 하나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이 공무원이 우리 세금 받고 일을 하는데 과정이 미비하고 결과도 미비하고 불법이 확인됐는데 김호진 비서관은 기억이 안 난대. 그럼 끝나는 거야? 누가 추천했는지 못 밝혀내요? 감사원이 원래 그렇게 무능한 집단이야? 그러면서 감사원장이 뭐라 그랬어? 아, 누가 그 업체를 추천했는지 키포인트가 아니래. 아니,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일단은 야당이 정부안이 677조 이상이 올라간 예산 중에 4조 1천억 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안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감액을 할 때 굳이 뭐 정부한테 허락받고 감액할 이유가 없어요. 네, 우리 국회 예산권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근데 증액을 할 때는 또 정부에게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한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야당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내내 얘기했고 국회에서 엄청 거론했던 게 뭡니까? 결국 특활비 문제나 예비비 문제거든요. 특활비나 예비비나 사실은 급할 때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고요. 예비비의 경우에는 쓰고 나면은 회계연도를 넘겨서 국회가 알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있는데 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길게 할 건 없고 어쨌든 예비비는 쌈짓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네들 필요할 때 마구마구 갖다 쓰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인 거고요. 기존에 썼던 예비비 내역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은 그렇게 결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저는 보죠. 왜냐하면 국회에게 가장 강력한 것은 특히 야당에게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죠. 근데 어떤 형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느냐? 예산, 법안, 국회의 동의와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개정을 하든 예산안을 통과시키든 간에. 그래서 연말마다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677조 4천억 중에 야당이 4조 1천억 원을 감액을 했고 이거를 예결위에서 11월 29일인가에 통과를 이미 시켰어요. 그래서 뭐 여당은 막 반발했어요. 근데 어차피 국회라는 공간은 협의를 하고 합의하지 못한다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공법이고요. 만약에 억울하면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숫자를 민심을 통해 평가받는 총선에서 자신들이 민심을 얻어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권 여당이고 정부 여당이 어떤 국정 운영에 프리미엄이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망했죠? 망했으면 반성해야죠. 성찰해야죠. 근데 야당에게 머리 한번 굽히지 않죠. 그냥 무턱대고 굽히란 얘기가 아니에요. 협조를 하고 설득을 하고 나름의 합리를 갖추란 얘기입니다. 근데 갖추지 않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다수결에 붙이는 거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겠다라고 나름의 기획안을 올렸다고 칩시다. 총선에서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된 거잖아. 내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가 뭐야?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야, 저놈들 안 되겠다. 저놈들 견제해라. 저놈들 심판해라. 저놈들 네가 강하게 국회 들어가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암묵적 공약에 대한 이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데 막가파식 폭 주고 어쩌고 나발이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은 첫 번째 기존에 좀 잘하든가
아닙니까? 기존에 좀 잘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오늘도 뭐 지훈이 형님이 앞에서 방송하실 때 엄청 열내시던데 그거 너무 당연한 게요. 야당 수정안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권력기관들의 특활비에 대한 내용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 알아요. 기존에 그러면 다른 정부에서도 특활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굴었느냐 아니냐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국정감사 때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껏 해야죠. 특활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죠. 다만 출처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처를 좀 밝혀달라. 특활비를 어떤 명목에 쓰기 때문에 출처를 밝혀달라고 하면 자료를 안 내요. 검찰에서 내라고 하니까 막 뭉개다가 금액만 내가지고 제출해서 법사위원장이 빡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정부의 재정 수입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고 뭐랄까 뭐 양화돼 있다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좀 뭐 그래요. 곳간이 아주 빵빵해요. 곳간에 쌓아놓은 게 많아요. 예, 곳간에 쌓아놓은 게 많은데 그 곳간에 쌓아놓은 게 많은 상태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난 모르겠는데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다면서요.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특활비는 특활비대로 그냥 다 쓰겠다? 그리고 출처 없이 쓰겠다? 증빙 없이 쓰겠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 연봉이나 그 급여를 증액하는 거는 또 갖다 박아놔서 그것도 수정했죠?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정부와 비교해서도 당시의 상황을 등치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더 큰 문제인 게 관행이라는 게 있죠. 관행이 좋은 관행이 있고 나쁜 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국회가 나쁜 관행은 이제 그만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야당에게 특활비의 증빙을 확실히 하면서 뭔가를 쓴다면 주머니돈 쌈짓돈처럼 지들끼리 소고기 사쳐먹지 말고 에? 어디 뭐 금일봉으로 누구 용돈 주는 거 이런 거 말고 회식비로 갖다 처먹지 말고 진짜 업무 경비 외에 필요한 걸로 사용을 했어야 됐을 때 그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에? 근데 그 관행을 지금까지 지켜봐 와서 어떤 검사 출신 고위 공무원이 되신 분께서는 관내를 벗어나서 소고기를 얼마를 처먹었다고요? 특활비로? 증빙 없이 얼마를 썼다고요? 검사 출신으로 있는 동안? 그런 여당 따위가 지금 야당한테 특활비를 줄이네 마네 뭐 막갑하시기는 어떤 애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미안하지만 저 그거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원 특활비도 있고. 그래서 나쁜 관행은 끊어내자가 두 번째입니다. 관행 있을 수 있지. 나쁜 관행은 끊어내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과거 정부나 이런 사례들과 과거 국회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등치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정치 실종의 시대에서. 무조건 뭐라고 그랬지? 이번 예산 삭감으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웃기고 자빠졌네.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국정 운영에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 지경이 안 됐죠. 총선에서 왜 그런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대통령 지지도는 왜 이 모양입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야당만 때리면 이재명만 구속시키면 민생이 살아납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판단하고 총선 성적이 어땠는지 되돌아보지 못해요? 나는 이번에 오늘도 조간을 보니까 또 야당 탓하고 있던데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왜 총선에서 선택받지 못한 거를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거수기 노릇만 했으면서 여당은 국회 일원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서포트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국회 일원이 아니에요? 여당에 있는 주류 정치인들은 뭐 대통령 보고 정치합니까? 국민들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똑바로 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19%짜리 대통령 거수기 역할만 하고 방귀 끼면 냄새 향기롭다고 할 거예요? 죄송한데
험한 말이 나올 뻔했네. 진짜 열받네.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야당 편을 든 게 아니고요. 아니, 좀 솔직해지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도무지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들의 태도가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사과부터 하래요. 사과부터 하고, 그 감액안을 철회를 안 하면 협상도 안 하겠대요. 자, 12월 2일이 예산 통과 시간입니다. 2020년 이후에 아마 2021년 한 번 12월 2일 지키고 나머지는 다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뭐 국회 상황을 보시면 통과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우원식 의장이 상정해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야당의 감액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을 조금씩 지연을 시키면서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길이 있어 보이는 게 아까 첫 번째는 그 야당의 감액안이고요. 두 번째는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증액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증액을 하려고 하면 그 증액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감액안이라는 것은 저는 전략상 던져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야당의 심정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협의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감액한 거 일부 수정해 줄게. 그럼 니네가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 받아. 요렇게 협의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 발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실에 김민전이 아니고 누구냐? 아무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여자 있어요. 대변인. 그 대변인이 똑같이 얘기를 했죠.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정혜전도 똑같이 얘기했고 추경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 이 사람들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저 19%짜리 대통령을 보좌 보필하느라고 바쁜 간신배 환관 정치의 일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딱 규정 짓진 않을게요. 그가 간신이다, 환관이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판 깔아주고 서로 만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선배님 그건 유감인데 아마 선수가 추경호가 더 높죠? 그러니까 선배님 그건 유감인데 그럼 이렇게 하시죠. 해서 지역화폐 법안 예산 확보하고 감액한 부분 일부 좀 깎아줘가지고 12월 2일에 통과시키면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추경호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른 발가락, 오른 발톱.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절대 안 받지. 이재명 지역화폐 예산이 들어갔다라는 걸 원내대표가 합의해 와봐요. 요즘 추경호 원내대표가 강경 지지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문자를 받는지 국제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사진 취재 보도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크게 전망을 하자면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예, 그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거 매년 나는 이제 지금 이걸 17년을 넘게 이게 연말에 신문 열면 맨날 그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매서운 눈총을 언제까지 견딜 것인가 막 이제 이런 보도 너무 많았는데 아무튼 법정 시한이니까 당연히 처리돼야 되는 게 맞으니 오늘 내일 오늘까지 노력하셔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치력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 2020년 예산안은 12월 10일 2021년 예산안은 12월 2일 2022년 예산안은 12월 3일 법정 시한에 그래도 가깝게 의결이 됐던 적이 있지만 12월 2일 한 번 맞춘 게 2021년이고요. 2023년과 2024년은 12월 24일과 12월 22일 연말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당시에 그 국회의장이 나 요즘에 머리가 나빠졌나. 김진표 의장 특정 사람, 특정 인물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나 특정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라면서요? 그럼 난 이미 죽어가고 있네. 슬프다. 어쨌든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당시에 주호영과 박홍근을 데리고 막 윽박지르고 화내기도 했어요. 당신네들 진짜 이렇게 할 거냐고. 그 정도로 국회의장이 예산 정국은 스트레스 받는 국면이거든요. 우원식 의장의 어떤 덕장의 그 기운? 덕장의 어떤 매력을 뿜뿜 발산하셔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잘 설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진짜 용서할 수 없어요. 특히 감사원이나 검찰 이런 얘네들은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절대로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사원장 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한다고 했죠. 자, 검사 탄핵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국회의 권한입니다. 부장검사들 몇 명 모아다가 어디 2%에 글 올리고 공동 성명 내고 발끈할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니네 김건희 수사를 똑바로 했었어야지. 죄송한데 욕해도 돼요? 이런 득신들아. 진짜 저는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가지고 지네 그 비공식 게시망에다 글 써놓고 그거 2%에 기자들이 접근할 권한 없는 거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내부망이요, 내부망. 내부망에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에 글을 쓰면 누구한테 흘려요? 기자한테 흘려주는 거야. 자, 그럼 김건희 여사 때 수사가 너무 공정하고 공명정대해서 우리 검사님들 수천 명의 검사 중에 단 한 명도 우리 검찰이 이대로라면 무너진다라는 글 한 번 안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네들 건드린다고 하니까 아주 죄송한데 지랄발광이죠. 그죠? 어디 건방지게 공무원 나부랭이들 따위가 국민을 대신해가지고 국회에서 지들 일 못한다고 탄핵한다는데 게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정당성, 사법의 균형 하나도 맞추지 못해놓고 나서 뭘 할 말이 있다고 이제 와서 뭐가 부당하다 나발이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민주당이 그동안 시도했던 모든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조금 이거는 좀 뭐 지지층 결집 용도의 그런 메시지였던 인물들도 있지만 인물이라기보다는 사안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동의한단 말이에요. 왜? 건방지잖아요. 아니 어디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들 따위가 국회가 하는 일에 그리고 감사원도 문제 더럽게 많아요. 안 되면 탄핵하는 거지. 임기가 보장돼요. 그리고 검사 고유의 업무를 회방 놓고 방해하기 위해서 탄핵한다. 뭐 일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정치 저관여층과 중도층에 해당하는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 그것보다 더 윤석열 정부 자체가 정치검찰들 투성이고 정치검찰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검찰이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욕 안 먹게끔 속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받으면 옷을 다 벗으란 말이야. 왜 2%에 글을 올려서 검사직 유지하고 싶어해요? 멋있게 나가면 되지. 왜 자리 지키고 있습니까? 황당하네. 자, 어쨌든 감사원은 뭐가 더 문제냐? 감사원은 전 진짜 살다 이런 감사원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봅니다.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뭐라고 그랬냐?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구다. 장난쳐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고요. 유병호 사무총장 과거에 그 인간도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고 전 봐요. 근데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결국 이번에 들어와서 한다는 일이 좀 사사건건 건바이 건 다 그냥 대통령의 수종 노릇이나 하고 권위기 권력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감사원 같은 기관은 회계검사도 하고 직무감찰을 하는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입니다. 예? 근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다는 건 저는 이 국가의 시스템 전체가 이미 다 무너졌어요. 검찰, 경찰, 감사원, 예? 이런데 특활비 줄이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 자리를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요? 문재인 전 정부를 건드리니까 본인을 탄핵을 하는 거 같죠. 물론 그 중에 민주당이 내건 이유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뭘 해야 돼요? 감사원은 전 정부 털으라고 감사원이 있는 겁니까? 예? 감사원이 그런데요? 직무 감찰을 할 거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라고 감사원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검사들이랑 똑같이 전 정부 털기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뭐 대통령이 와가지고 방귀 끼면 향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인가 보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이건 탄핵 사유가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구다. 이런 감사원장은 자격이 없죠. 아니 내가 오늘 토마토 가서도 막 격분하다가 이제 지훈 형님이 박영식 씨도 흥분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다 말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소개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네, 보여드릴게. 감사원, 자 여기 보면은 헌법이 부여한 임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국가 최고 기구입니다. 여기 써있네. 감사원은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 활동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최재해 씨.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열이 뻗치네. 난 이런 감사원장 처음 보는데? 난 이런 감사원도 처음 봐요. 누가 대통령 지원하라 그랬어요? 아니 지훈이 형님도 세금 많이 냅니다. 저도요?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내 벌이에 얼마 되지도 않는 벌이에 세금 냅니다. 그 세금으로 당신들 월급 받잖아. 아닌가? 월급 돈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관저 불법공사 업체 주최도 못 찾아내는 무능한 것들. 아니 최재해 씨가 일을 똑바로 했으면 탄핵을 당할 이유가 없지. 억울해요? 억울하면 일을 제대로 하든가. 일을 반대로 한 거지. 아까 나도 방송 중에 똑바로 하든가가 아니고 똑바로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공정한 감사 활동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한다면서요. 감사원 홈페이지에 써있다고. 뭐가 공정해? 뭐가 공정한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 활동을 똑바로 하지 않고 입 꾹 다 태놓고 나서 문재인 정부 털고 뭐 터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에요? 아니 그리고 꽃다지님이 얘기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그것도 얘기해볼까요?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이게? 응? 아니 무슨 뭐 동네 인테리어 업체만도 못한 21g인가 뭔가 거기다가 그냥 수의 계약을 줘버리는데 걔네들은 면허도 없어. 공사 면허도 없어. 무면허야. 그래 제주에 줘. 하청을 줍니다. 건설업체에 줘. 근데 제주에 있는 업체가 또 어디? 포항인가? 포천인가? 아 포천. 포천에 있는 업체에다가 또 재하청을 줘요. 아니 일을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감사원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탄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이 일을 잘했냐? 아니 감사 결과 잘못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거 수의계약 과정을 전반으로 관리하고 있는 김호진 씨인가? 김호진 비서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누가 추천해가지고 21g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랬더니 뭐? 기억이 안 난대요. 야 기억이 안 나면 끝나는 거야? 감사원의 감사라는 게? 여러분 제가 어디 검찰 조사 갔습니다. 검찰 조사 가서 막 검찰이 나한테 조사한 결과를 막 들이밀어요. 박영식 씨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고 몇 날 며칠에 어디에 갔고 막 조사합니다. 들이밀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한마디 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면 무죄야? 이러면 무죄냐고. 그러면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다시 비교해 볼까요? 자, 이재명 대표는 기억이 안 나서요. 기억이 잘못돼서요. 수사받고 기소 나갑니다. 니들은 우리 세금 받고 이딴 식으로 일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냐?
아니 제가 열받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금을 쳐받았으면 세금 값을 하라고. 감사원장 월급 얼마예요? 한두 푼 합니까? 근데 누가 대통령 방구 냄새 맡고 향기롭다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려고 감사원장 된 거예요?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 뭐 하나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이 공무원이 우리 세금 받고 일을 하는데 과정이 미비하고 결과도 미비하고 불법이 확인됐는데 김호진 비서관은 기억이 안 난대. 그럼 끝나는 거야? 누가 추천했는지 못 밝혀내요? 감사원이 원래 그렇게 무능한 집단이야? 그러면서 감사원장이 뭐라 그랬어? 아, 누가 그 업체를 추천했는지 키포인트가 아니래. 아니,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뭐라 그러냐? 헌법상으로 지위가 뭐 보장돼 있고 독립적인 권한이 있는 곳에 그 수장을 이런 식으로 탄핵하는 거는 정말 또 뭐 아무튼 막 나가는 거래요.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공무원들 다 임기 보장돼 있죠. 아니 뭐 이런 저기 뭐야 감사원장 같은 자리도 뭐 마찬가지겠고 검사들도 지금까지 뭐 하나 잘못해도 제대로 지적받지 않았어요. 서로 보호해주고 내부 감찰한답시고 뭐 솜방망이 처벌하고 솜방망이로 징계하고 헌법상 지위가 보장돼 있고 임기가 보장돼 있어도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할 일을 똑바로 안 하면 그거 쫓아내라고 국회한테 권한 준 게 국민입니다. 그 제도가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고요. 순순히 받아들여라. 인간들아 진짜 열받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최재 감사원장님 오늘 탄핵소추안 올라간다는 것 같은데 잘 탄핵 당하시고요. 저는 본인 같은 인물은 감사원장의 자격은 없다. 멘트가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해줘. 역사에 남을 거야. 자 2023년과 4년에 이르기를 어떤 감사원장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구다. 나중에 다 처벌 받으시고요. 저는 이번 정부 내에서 잘못한 사람들은 죄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이후에도 혹시 여러분들께서 버티신다면 열심히 버텨보시고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나 검사 탄핵소추안이나 뭐 이제 되는 대로 잘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예산국회의 상황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정도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